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전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왔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영상, 중요상에 대한 정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임원 중에서도 근로자성을 갖는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예전 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18일 날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로 날라왔던 내용입니다. 자, 형식적으로 이제 미등기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했다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원 중에서도 그 근로종속 지휘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하는 판결이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있긴 있었죠. 이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던 미등기 임원 12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사로부터 서면 통지 없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당하니까 이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죠. 정관에 규정된 등기 임원이 아니고 주총결의가 아니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원이 됐고, 이사회 출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었어요. 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했고, 그리고 예산 내에서 비용 집행에 대한 정결권 말고는 다른 정결권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해고가 무효고, 그래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자,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은 임원이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구하는 건 부적법하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임원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게 받아야지 자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는 근로자가 아닌데 이러는 건 아니다, 틀렸다 라고 본 거고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라고 해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유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건건히 보도록 하죠. 자, 1심과 2심에서 1심에서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고, 매일 출근해서 사용자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선 항소했겠죠. 그러니까 항소했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금액을 좀 변경한 거 말고는 마찬가지로 근로자다 라고 이제 본 거죠.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렇게 보면, 자, 원고인 정씨 등은 이사 대우, 상무부 등의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미등기 임원입니다. D 레미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로 재입사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마 합병이 됐나 보죠. 근데 이 D가 곧 경영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D의 회생관리인인 피고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그 미등기 임원 12명을 해임 발령하는 형식으로 이제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해임 발령 직전에 이제 뒤에서 이제 12명은 퇴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원고들, 해임된 임원들은 형식상 뒤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한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근기법상 근로자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27조를 위반해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무효다. 돈을 내놔라. 이런 거죠. 자, 피고 회사는요, 원고들은 임원이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 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손은 부적법하다. 라고 본 거고요. 설령 근로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지 해고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해고됐다고 해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유효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보면,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에 보면 이제 이런 법리죠. 자,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는 거죠. 위임계약이에요. 고용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해도 근기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건 근기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든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그런 임원은 등기법상 근로자라고 이미 2003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사건에 대한 법원에서는요.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요거를 이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니까 원고들은 임원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그리고 임원한테 적용되는 보수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았고 차량이나 접대비를 받았고 그래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우대받았다는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등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 문제 관련해서는 피고는 원고들한테 퇴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퇴직하기에 앞서서 사직서를 써준 적도 없고 피고도 그 사직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고된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본 거고 그렇다면 해고된 거고 이 사람들이 근로자라고 하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따라서 근로기준법 27조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위반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은 법원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는 정관에 보면 이사는 주총결의로 선임되고 3년의 임기가 정해지고 이사회에 출석권, 의결권이 있어요. 근데 원고들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 직위로 승진됐지 주총결의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사회에 출석이나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임원 승진할 때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랬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정결 규정에 따르면 상무 이상한테는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 투자계획의 수립 이런 중요사항에 대한 정결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현재 속해 있는 팀, 현장, 본부 요거의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권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지정받았고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도 대표이사 결제를 받았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근로자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들 관리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주면 명색은 임원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인사관리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